오늘은 요 사주를 갖고 왔는데 요거 한번 보면서 이제 물상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 물상론이라는 게 물상론으로 사주를 봐야 되는 건지, 볼 때 우리가 용신이나 희신을 뽑잖아. 희신을 뽑는데 물상론으로 용신, 희신을 뽑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 무토하고 뭐 기토가 있을 때, 무토는 이제 메마르고 조열한 땅이니까 이건 못 쓰고 뭐 기토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용신이나 희신을 뽑을 때 물상론으로 사용한 거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사주에 나와 있는 정화나 사화 뭐 이런 것들, 무토 이런 것들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작은 불, 뭐 큰 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다 그냥 불과 같은 뜨거운 성질을 가진 어떤 것들이지, 이게 이 자체가 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화 이꼬르 불이 아니고, 정화는 불 안에 들어있는 거야.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도 화 안에 어떤 원소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촛불도 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불도 들어가 있는 거지만 전기도 화 안에 들어가 있고, 뭔가 이렇게 뜨겁고 인간으로 따지면 열정, 야망 이런 것도 다 불 안에 소속된 거지. 그러니까 화 이꼬르 불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화를 불로 해석해서 물상론을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상론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주의 용신이나 희신을 다 뽑아놓고 나서 이거를 해석할 때, 해석이라는 건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는 거지.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걸 통해서 이 용신을 정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해석할 때만 써. 이해하기 쉬우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걸 갖고 이 사주를 풀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사주 보면은 물이잖아. 임수일주, 물. 그러면 양이다. 이거는 물과 같은 것이지 사실 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주를 가지고 물이 뭐 금에 뿌리 박았으니까 산이 깊고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주변에 물이 많고 나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이 용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목이 용신이고, 이걸 해석할 때 물이 많고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 두 가지를 혼용하면 안 된다고. 오늘 이 사주를 갖고 왔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물상론으로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해석하는가. 사주의 용신을 뽑아놓고 물상론을 어떻게 해석하는 걸 볼 거야. 자, 그럼 일단 사주의 물이야. 그지? 물이 지금 월이 신금, 신월이 타났지? 그러면 이제 가을이란 말이야. 가을. 초가을이지. 초가을. 그러면 8월 정도. 그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게 힘을 받았어. 힘이 있지. 인선 그지? 알고 있으니 생일 그죠? 물이라는 거는 가을하고 겨울에 그 에너지를 많이 받아. 원래는 겨울이 더 많이 받아. 왕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힘을 받냐, 비겁의 힘을 받냐, 그 차이거든. 원래는 비겁의 힘을 받는 게 훨씬 더 강한 거야. 어쨌든 그래도 가을이니까 이 물은 상당히 튼튼한 걸로 보고. 그런데 이제 옆에 보면은 여기 물이 있고, 여기 물이 있고, 여기 금이 있고. 그러니까
딱 봐도 상당히 강해 보이잖아. 세력이 좀 강하니 어, 힘에 그렇지. 뿌리도 있고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물은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당연히 두 가지. 억부상으로 포를 쓰든지, 그지? 물을 눌러주는 이 설기상으로 목이 필요하든지. 뭐 화는 당연히 좋은 걸로 보겠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게압이 돼 있으니까 이 무토는 못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해석을 할 때 이걸 이게 좀 약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 합 때문에 이 무토를 못 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또 합이 옆에 바로 붙는 게 한 달이 건너서 이게 합을 하고 그렇지. 그 영향이 좀 약하다고. 그렇지. 했을 때는 적용을 해도 단순하게 합이 들어있어서 이 무토를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토를 쓰기로 했는데 합이 있어서 약해졌다. 많이 힘이 약하구나. 이 무토의 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 되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무토로 보면 이제 천간에 있는 거고 지지를 보자. 지지는 이제 목이 있잖아. 이게 그러면 같은 값이면 천간에 있는 이 에너지보다 지지에 있는 이 에너지가 훨씬 파워가 있다고. 에너지가. 또 좀 보면은 잘 보면은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 목의 힘이 상당히 강해. 실어주고 있어.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해놓고 일단 가정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이 사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현실에 맞는지 또 보면 되겠고. 자, 이 사주를 목을 용신으로 하고 이제 화는 뭐 이제 용신을 보좌하는 역할로 본다면 뭐 이제 사주 자체가 상관격 사주가 되겠지. 상관격 사주가 되겠지. 그러면 이 상관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관이라는 특징들을 이제 확인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거를 살고 있는지 이걸 보면 될 거죠. 이 상관이라는 건 말.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지식, 표현하는 것. 그지? 예술, 뭐 예술도 되겠고. 또한 자기가 낳은 자식. 식신상관이란 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자식이라고 하면 웃기니까 아이들. 뭐 자식복이라고 하면 당연히 맞겠지만 아이들이나 뭐 귀여운 애들. 귀여운 애들이라는 건 자식 플러스 자식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는 동물도 표현되는 거야. 동물도 있고. 동생, 그렇지. 손 아랫사람으로. 그렇지. 아랫사람도 상관이지. 내 새끼 같은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랫사람을 말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 아랫사람. 이게 이제 만약에 물이 나무하고 있으면 물한테서 에너지가 나무한테 간단 말이야. 뭐 나무는 이제 에너지가 불로 가겠지. 이 흐름은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자기한테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아래로 주고 싶다고. 이게 자연의 본성이지. 유전자도 아래로 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눔의 뜻도 있겠네. 그렇지.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반대는 역생이지. 그러니까 토가 화한테 주는 거는 요거는 부모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해주는 보답을 하는 거지. 보답. 근데 보통 내려가는 게 더 쉬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쉽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배하고 만나서 선배가 인생 살아온 얘기 듣는 게 좋으냐, 아니면 후배랑 만나서 내가 살아온 얘기 후배한테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누구나 다 내가 떠들고 싶지 누구 얘기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치? 물론 뭐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편하죠. 마음이 아래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상관이란 건 아랫사람 혹은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관격 사주들이 흔히들 누구한테 베풀고 나눠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항상 자기보다 약자에 대한 사랑이지, 자기보다 강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상관격 사주들은 그래서 강자한테 보통 많이 개겨.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관을 상하게 한다. 그렇지. 그래서 관을 상하게 한다는 이상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지. 이 사주가 상관을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아이들, 동물들, 어른이래.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주는 직업을 하면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 토를 용신으로 쓴다 가정을 하면 이건 이제 편관용신이 되겠지. 편관용신이라면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자기가 그 집단의 어떤 룰을 잘 지키면서 거기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걸 원하겠지. 그게 더 강압적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리드해 주길 바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편관용신이 되면은 이사주가 만약에 공무원을 한다, 그러면 적성에 맞을 것이고, 상관용신을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애들 상대하는 직업을 하면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애들 상대하는 유치원 선생님. 그렇지. 이거 1번과 2번은 상당히 다른 내용이야. 완전히 틀려. 그지? 공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머리 아프게 토거용신이냐 모기용신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과연 현재 하는 일이 뭐냐, 응?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느냐, 이걸 두 가지를 보면 된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공무원인데 이게 너무 만족이 안 된다,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 답답하다, 그러면은 현재 하고 있지만 나랑 적성이 안 맞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나랑 적성이 너무 잘 맞다, 그럼 이 사람은 공무원이 체질인 거니까 그거는 용신이 맞겠구나, 이렇게 이제 역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애들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애들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만족한다, 나 이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상관용신을 쓰는 게 이제 맞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용신이시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뽑아놓고 실제와 대입을 해야 된다. 실제 대입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현재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그걸 해서 만족을 하는지, 이걸 보면은 그 사람 용신이 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성이 만약에 이제 용신을 보조하는 이 희신 역할을 한다면, 이건 용신이니까, 용신이란 건 이제 당연히 사용하는 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 필요한. 그렇지, 필요한 거니까 용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수단이고, 그래서 용신이라는 얘기가 붙어요. 그러면 이걸 수단으로 뭔가가 되고 싶다, 그것은 이제 목적이 되겠죠. 목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를, 이 재성을 목적으로 두고 상관을 수단으로 보는 사주가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쳐서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되면 수단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상업적인 목적이구나.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학교 선생님 하면 돼. 그지? 학교 선생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상업적인 목적은 분명히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사교육이다. 공교육하고 사교육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상관을 쓰는 데 있어서 공적인 목적이냐 사적인 목적이냐,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직업을 더 세분화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상관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용신이신을 이제 정하고 나면 제 손님들한테 그것이 이제 지금 맞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봐야 될 거예요. 흐르는 운. 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러면 이제 요 운은 천년운이 금이고, 그 다음에 수운이고, 목운이잖아. 그러면 이제 운이 이렇게 목운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운 해석할 때, 미래에 다가온 운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현재 운도 중요하지만, 사주 볼 때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무슨 대운이냐, 뭐 갑신대운이냐, 을류대운이냐, 뭐 이 사람은 아마 지금 임자대운에 들어있을 텐데, 보통 아닌가? 임자대운 맞지? 보통 현재 무슨 대운이냐 이런 걸 많이 따진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은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니까 미래에 무슨 운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걸 또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해일이 이렇게 막 밀려오고 있어. 해일이. 아니면 뭐 큰 트럭이 앞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오기 전에 뭔가 바람이 분단 말이야. 예보를 하는 거죠. 느낌이 오지. 네. 확 뭐가 달려오면 입질이 오는 이게 기분이 묘해, 이상해. 싼 뭔가 이렇게 바람이 앞에 이 느낌이 막 등골이 샤든지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미래의 운이 현재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55세냐? 아니야. 45세? 35세부터 미리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물론 미미하지. 55세 갑인대운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하단 말이야. 영향력.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니까 돈 벌 사람들은 어렸을 때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돈이 뭔지 몰라도 미리 약간 느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건 그 다음 일이고. 그러니까 요 운을 먼저 이제 살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애를 가리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기들을 좋아하고 애기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조짐, 그런 이제 미래의 어떤 운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미래는 되게 잘 되겠구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금전적인 성과까지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자기 삶에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지. 만족한다. 자기 맞아. 삶에. 이때부터 뭔가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이제 보통 55세 전에 45세, 35세 미리 자기가 거기에 관련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느냐 아니면 발만 담그느냐 그거는 이제 대운이 이제 55세 시작이니까 조금 아직 본격적으로 뛰어들진 않을 수도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신이신을 구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용신이신한 건 이제 십신상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물상론을 적용하는 거란 말이야. 물상론으로 용신이신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물상론으로 뭐 설명하면 쉽잖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물이니까 큰 물이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큰 산이 뒤에 있어서 물의 수량이 항상 풍부하다.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건 금이고 이건 수잖아. 그런데 이 물은 이 땅에 갇혀는 있지만 갇히는 걸 싫어하고 자꾸 탈출하고 싶다. 즉, 먼 세계로, 큰 무대로 가고 싶다. 왜? 상관이 용신이라면 변화,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뜻하니까 아무래도 이 정해져 있는 일보다는 새로운 일을 자꾸 해보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마침 상관이 남으니까 이 물은 지금은 갇혀 있고 앞으로는 이 물 밖으로 이제 연못 밖으로 탈출하고 싶지만 자기 스스로 탈출하기는 어렵다고. 이 물이 이동하는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경우,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형이 바뀌면 흐를 수밖에 없지. 흐르는 경우만 있는 거지. 지가 발이 달려갖고 스스로 움직이진 않는다. 이 불은 지가 스스로 움직이지만 물은 지가 스스로 움직이진 않아. 그러니까 그 환경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혹은 이 주변에 사물이 있어서 그 사물이 나를 흡수해주면, 나무가 물을 흡수해주면, 이 나무에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혈관이라고 웃기네. 이 나무에 그 있잖아. 나이트? 옛날에 나이트? 물이 흐르는 그 관을 통해서 어, 밖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이라는 건 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어떤 조력, 도움, 혹은 이제 타인의 어떤 그런 상황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 형태를 바꾸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물 혼자서 그냥 날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이 열이 가해져서 이 물한테 가만히 있는 물이 운동 에너지를 얻는 경우, 그때는 물이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무를 타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물은 나무가 생기면 인생의 활력을 얻는다. 물이 깨끗해진다. 물이 나무를 타고 하늘로 날아간다. 제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물상론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물상론으로 갖고 용의신을 뽑는 건 아니라고. 그 결과 물이 나무를 생해줘서 그 결과 이 나무에서 꽃이 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화라고 그러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서 꽃이 폈다. 이거를 화, 목, 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대운도 마찬가지로 대운에 이제 물이 들어왔네, 비겁이 들어왔네, 뭐 목이 들어왔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한테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요 운이잖아. 그지? 대운이 이렇게 물이 들어왔죠. 그럼 이 운은 물이 수량이 많은데 물이 또 들어왔구나. 범람하는 거. 그러니까 범람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범람하겠지만 안 그래도 좁은 연못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물이 또 들어오니까 범람하진 않는다 그래도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 파이가 넓어져야 되는데 파이는 그대로고 물만 계속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이게 답답한 거라. 혹은 이렇게 설명해도 돼. 이거 뭐 울상론이란 건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물이 갇혀 있는데 겨울운이구나. 그지? 그러면 연못에 있는 물이 나가고 싶은데 날씨가 춥구나. 얼어서 잘 나가질 못한다.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데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서 선뜻 용기가 안 난다. 이렇게 표현만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사실 표현하든 상관없어. 자기 마음이야 그냥. 그냥 이 현상을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럴듯하게 저어대면 된다고. 하지만 이 용신이 신이 바뀌는 경우는 안 돼. 이건 바뀌면 안 된다.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초년을 보면 이 기유, 경술 다 금운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산만 깊어지는구나. 혹은 뭐 이거는 뭐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물이 나가고 싶은데 물 뒤에도 산이 있고 물 앞에도 산이 있으니까 물이 산 안에 고여 있구나. 갇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저기 산에 보면은 산 안에 호수 있는 데 있잖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유는 좋지 않구나. 이런 경우에는 환경에 의해서 갇혀 있고 네가 뭔가 자유를 찾고 싶어도 환경 때문에, 뭐 보통 환경은 집안인데 집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 하는구나. 그렇지. 요 운은 하고 싶은 걸 조금 하려고 하는데 미래에 이제 목이 오니까 그 대신 아직 계절이 추워갖고 날씨가 아직 추우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네가 나갈 엄두는 아직 안 나고 있구나. 갇힌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나갈 엄두는 안 나는구나. 그러면 목이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구나. 물이 나무를 만났으니까 이제 자기 무대를 찾았구나. 혹은 나무를 만났으니까 네 에너지를 받은 아이들,
자식들, 동생들, 제자들이 잘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임상하는데 상당히 도움 많이 되지. 통변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주를 볼 때 오늘 두 개를 할 건데 이 역마살과 이동운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역마살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예전에 배우기에는 띠와 월을 잡고 거기에 이제 충이 되는 첫 글자에 충이 되는 글자가 있으면 삼행지 충이 되는 글자가 있으면 그걸 역마살이라고 하니까 사유축에 해가 역마고 신자진의 인이 역마란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이 사주는 지금 역마살은 없어. 왜냐면 역마살이 없으니까. 물론 역마 글자 뭐 지살이라고 해도 되고 좋고 뭐 용어는 상관없는데 역마 글자는 일단 두 개가 있지. 그렇지만 그지. 그렇지만 역마살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사주가 만약에 역마살 때문에 돌아다닌다. 해외 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 우리 이제 또 한 가 상관이 용신일 때 이 사주는 변화를 원하고 도전을 원한단 말이야. 그지? 예, 활동하는 직업을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역마살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싶은 거랑 상관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싶은 거랑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 이건 중복. 겹친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아닌데 서로 겹치면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써도 사실 상관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역마살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과거부터 내려온 오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십성, 그지? 십성은 오행의 역학관계잖아, 그지? 이걸 쓸 것이냐, 과연 뭘 쓸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좋단 말이야, 십성은. 왜냐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수 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수가 목이 있으면 이 목을 타고 이동하고 싶어, 그지? 그러니까 굳이 역마살이라는 개념은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돼. 역마살이 없어도 이 사주는 해외에 나가고 싶구나. 하나 버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주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걸 버리질 못해. 아까워. 아깝다고. 그래서 이 보통 식상의 의미와 역마살의 의미를 혼용을 하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식상이 있어도 해외운이 있고 역마살이 있어도 해외운이 있는 이런 이중 짬뽕으로 해외운을 이제 말해주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운이 들어올 때 식상이 들어와도 이동운이 생기고 역마가 들어와도 이동운이 생기는 거라. 이런 이제 중복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사주 볼 때 맨날 이직해야 돼. 이직해야 끝나. 이직하다 끝난다고. 이게 과연 맞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중복된 개념. 그지? 그래서 이거 너무 필요가 없는 게 많은 거야. 뭔가 하나를 버리고 싶은데 식상을 버릴 것이냐 그럼 이건 너무 아깝잖아. 그지? 분명히 식상이 들어오면 변화에 대한 압력이 있는데 이걸 버릴 수가 없다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그래서 이걸 버리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걸 버리자니 이게 너무 아까워. 역마살이 배워놓은. 그래서 많이 혼란이 오는 거야. 형은 이걸 버린 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 공부한 사람도 역마살 필요 없다 버리자 이러면 잘 못 버려. 아깝다고. 자, 그러면 이제 도화살도 한번 보자. 도화살도 버릴 수 있느냐? 사주를 볼 때 더 배우려는 게 좋으냐? 좀 많이 버리는 게 좋으냐? 그러면 우린 이미 많이 배웠어. 사주 공부한 사람들은 엄청 많이 공부해.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근데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더 남거든? 근데 그걸 버리지는 못해요.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습득해갖고 그걸 다 쓰고 싶지.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필요 없는 것도 이 사족이 붙어갖고 오히려 이제 판단하는데 헷갈린단 말이야. 간명하게 판단이 안 나. 도화살 보죠. 도화살은 이제 띠하고
나를 기준, 보통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넌 어떻게 배웠냐? 책에는 어떻게 돼 있니? 난 이 도화살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신사 듣기는 도와서 뽑는 건 다 책을 봐야 돼. 보통 이제, 좌우묘유로 알고 있거든. 좌우면 기둥. 도화지. 네. 그러니까 이제 띠에, 만약에 이제 사유축이 있으면, 이거 이제 5, 사유축에 5 도화. 그러니까 사주에 5 이거는 글자가 있으면 네. 도화살이다. 그리고 날에 신자진 신자진이 있으면은 있으면 이거는 유가 네. 도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2개가 있으면 쌍도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사유축의 5, 신자진의 유 하니까 이사주는 도화살이 없지. 도화살은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좌오묘유가 도화 글자니까. 일하고 이제 시에 있다고. 그죠? 여기 2개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도화 끼가 조금 있다. 도화살은 없지만 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문제는 이 좌오묘유가 12분의 4란 말이야. 그지? 개수가. 그러면 거의 뭐 3분의 1이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 확률로 도화끼가 있는 거야. 뭘 갖다 대도. 월에도 30%, 날에도 30%, 아니, 띠에도 30%, 월에도 30%, 날, 시간. 이렇게 다 들어갈 확률이 30%씩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히 겹치다 보면은 도화 글자가 안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 사실은. 그지? 그럼 웬만한 놈들은 다 끼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주위에 그렇게 끼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고. 이런 사주 봐봐. 토끼띠는 벌써 끼가 있는데? 토끼띠는 도화 글자인데? 묘심은 다 도화야. 그지? 그러니까 벌써 반이나 된단 말이야. 반. 사주의 반 글자가 도화 글자라. 그럼 이렇게 따지면 도화살이 안 생길 수가 없단 말이야. 안 걸리는 놈들이 없다고. 그지? 뭐 그런 모순들. 도화라는 걸 보통 이제 성적인 매력, 색적 문제, 뭐 이상하게 표현하면 뭐 옛날엔 색적 문제 뭐 이런 거 있다고. 뭐 잘 풀리면 뭐 예술, 문화, 뭐 이렇게 시, 글, 뭐 이런 쪽에 재능이 있다. 그림 이런 거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예체능이라 하자고. 예체능에 재능이 있다. 이걸로 풀면 좋다. 이걸로 풀 거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매력이라고 통틀어서 매력이라고 하자면 매력이라고 하자면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매력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우리가 김태희 보고 섹시하다고 하지 않잖아. 김태희가 섹시한가? 난 잘 모르겠는데. 지적인 매력이 있을 것이고 성적인 매력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매력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게 반듯해서 참 매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보통 이런 건 매력이라고 하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항목별로 어떤 사람은 코가 예쁘고 어떤 사람은 머릿결이 좋고 이런 것처럼 이 항목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모든 인간은 어떤 매력을 어디에 포인트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각자 매력이 있다고. 그 매력을 살리면 대박이 나고 그 매력을 못 살리면 별볼 없이 사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매력은 이코로 이게 용신이란 말이야. 매력. 자기 사주에 제일 필요한 매력. 그것이 용신이신. 그래서 그걸 살리면 돼. 도화살 때문에 그걸 살리는 게 아니라 사주에 용신이시 나오면 그걸로 매력을 살리면 된다고. 만약에 임수격 사주가 있다. 인성이 용신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지적인 매력이 필요하겠지. 그럼 공부하면 되고. 상관격 사주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외모나 말, 재주 이런 거에 매력이 필요하니까 이걸 키우면 될 것이고. 재성이 용신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릴 테니까, 그치, 능력치지. 당연히 이 사람은 뭐 돈을 벌든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할 거란 말이야. 아니면 관격사주라는 건 자기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이게 즉 매력이지. 야, 너 삼성 다니냐,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냐. 그럼 명함에 직함이 박히잖아? 그지, 명예지. 이걸 키우면 그게 매력이란 말이야.
뭐 비겁이라는 건 인간관계니까 이 사람이 누구랑 친구냐, 사람하고 인간관계 얼마나 원만하냐. 그러면 이걸로 자체가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보통 도화살은 이 두 개야. 옛날에 표현하는 그 도화살이라는 개념은 식상이나, 여기 상관이 써놨는데, 식상이나 재성이 담당하는 분야란 말이야. 왜냐하면 식상이란 건 자기를 뽐내는 거고, 재성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약간 이제, 뭐 관능미라고 해도 되는데,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한 번에 사람을 확 휘어잡는 힘, 눈빛으로 장악하는 힘, 분위기로 장악하는 힘을 뜻하니까, 요 두 개에 관련된 거라. 그래서 도화살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없으면 발현이 안 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데 이거를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얘가 새끼가 있다, 바람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여자가 따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화일주고, 화일주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위에 건 안 쓸게.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가 뭐 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만약에 인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있으면 이 사주는 당연히 도화 글자가 있고, 그지? 신자진에 이거 월이구나. 도화 글자가 있고 인신충 역마가 있잖아, 그지? 역마가 있고 도화가 있다고, 화일주고. 그러면 이 사주는 옛날식으로 풀이하면은 끼가 있고 바람기가 있고 거기다가 재성이니까, 그지? 재성이잖아. 재성. 그러니까 여자를 밝히는구나. 거기다 역마살까지 있어. 이것도 쌍역마네. 사유축에 역마살 2개. 두집 살림한다. 그지?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해외 생활 많이 하고 생활이 변화가 많고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이 살로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만약에 관하고 인성이 용신이 됐다. 용신이나 희신이 됐다. 이 엊그저께 본 사주야. 실제야. 그러면 이 사주가 만약에 이제 인성과 관성을 자기가 필요로 한다, 원한다, 그 운이 들어온다, 그것을 자기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사주는 학자 사주거든. 학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도화살, 역마살 이따위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지? 영쓰잘데기 없는 거라. 왜냐면 이 사람은 학자가 꿈이. 그지?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제 학교 교사야.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역마살 있는 직업이 아니야. 직업 변동이 없어. 들어가면 그냥 끝이야. 끝까지 가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은 선비 스타일이래. 여자한테 차요. 착해. 뭐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데리고 놀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 오히려 여자한테 잘하다 차이고 이런다. 자,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하나를 이제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잖아, 그지? 두 결과 중에서. 그러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버려야 돼. 그러면 버릴 때 결정을 하는 거야. 용의신을 다 버릴 것이냐, 도화살, 역마살 이걸 버릴 것이냐. 이 둘 중 양심을 걸고 뭘 버릴래? 이렇게 하면은 이 도화살, 역마살을 버리고 이걸로 보자, 사주를.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지 못해. 이런 경우가 셀 수도 없이 많아. 너무 많아갖고 셀 수도 없어. 인간이 도화살, 역마살이라는 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하자면 도화살, 역마살 없는 사람이 없어. 한두 개씩 나와. 그지. 왜냐면 인신사회가 벌써 4개고 좌오묘유가 벌써 4개니까 8개잖아. 그러면 12분의 8인데, 그지? 그럼 다 걸리는 거야. 그냥 안 걸릴 수가 없어.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끝내는데, 뭐 궁금한 거 있어? 앞에 물상론보다 육신대회 갖고 하는 게 더 귀에 들어오고. 물상론이라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현상이 뭐 이미 물을 만났다, 이 현상을
물이 토를 만났다. 그리고 비겁이 편관을 만났다. 응? 내가 남편을 만났다. 어? 다 똑같은 거야. 설명은 다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 설명만 다른 거야, 설명. 아까 이게 목이 용신이고 토가 이제 희신인데 그럼, 이제 그렇지. 목이 용신이다 가리키고 있는 쪽에는 관이 용신이 관이 희신이니까 뭐 직장이라든가 아까 뭐 이제 이게 용신이 상관이면, 관이 시신이 되긴 어렵지. 왜냐면 이제 목국토니까 그걸 도와줘. 서로 상극이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이제 상관이 용신이면 관을 시신으로 안 잡고, 생재하는, 재를 시신으로 잡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겁을 시신으로 잡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서로 양립하게. 말을 잡. 말을 이거 잡는 이제 거지. 월지가 이제 금이니까 이제 조우법으로 하면 이제 목이 용신이 되는 거 맞죠? 그렇지. 조우로 한다면은 이게 약간 뭐 이제 가을 입추 지나서 점점점 이제 계절이 추워지는 계절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우상으로 목화를 용신을 쓴다면 그건 맞는데, 이제 내가 보는 방법은 조우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지. 어쨌든 간에 이 사주를 이 상관 생재로 잡아놓고 이 사람이 현재 실제 운명을 그대로 가고 있느냐 이걸 비교해 봐갖고 이 사람 운명을 보면 제일 빨라.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 검증법이라고 그러는데, 용신이신 검증법이야. 내가 용신이신을 정해놓고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용신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하늘같이 모실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애기처럼 봐. 그럼 이거는 토가 용신은 아니야. 얘를 용신으로 할래? 얘를 용신으로 할래? 그러면 이건 이제 편관이고 이건 상관이잖아. 간단해. 후배가 좋냐 상사가 좋냐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 부담스럽고 싫은데요? 그러면 나보다는 이것이 운행이고. 사주도 신강한데 어, 윗사람보다 아랫사람 편하니까 그지. 그게 다 편하지. 근데 이제 난 아랫사람도 싫고 귀찮고 난 어른들이 좋아요. 이러면 그럼 이게 말을 이걸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이제 검증을 하는 방법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뭐 어떤 사주에 있어서 이제 토일주인데 금을 용신으로 할래? 화를 용신으로 할래? 이거 뻔해. 그 사람 하는 짓거리 보면 알아. 이 사람 좋아하고 예의 바르면 화가 용신인 거고,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면 이건 식상이 용신인 거고. 보면 안 돼. 옆에서 관찰해 보면 알아. 뭐 1년은 뭐야? 한 일주일 정도 관찰하면 금방 안다. 야, 네가 날 봤을 때 내가 뭐 관성용신이겠냐? 식상용신이겠냐? 뻔하지.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성용신이면 매사에 절제되고 계획적인 생활을 할 것이고, 식상의 용신이면 계획적인 개뿔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 딱 용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고정관념을 보고 사주를 보면은 이상하다. 식상의 용신인데 얘가 왜 공무원을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뭐 대운에서 뭐 관이 들어와서 할 수도 그렇지. 있고 물론 이제 하니까 대운에서 들어오면 관이 용신이니까 그냥 직업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봐야 돼. 공무원을 하는데 이거 정말 만족하는지, 아니면 막 너무 싫어하고 때려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건지, 이걸 보면 요거까지 보면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지. 이건 용신은 아닌데 그냥 하고 있구나. 용신이라서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는. 재미있었냐? 우리 누나도 이게 좀 임자면 양인살이잖아요. 그치. 양인. 보통 이론 보면 이제 양인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잠깐 설명하자. 양인이라는 거 있잖아. 이거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물어보니까 양간에 막 해당되는 양인이라는 게 갑이 묘가 있고, 뭐 병이 오가 있고, 무가 오가 있고, 경이 유가 있고, 임이 자가 있으면 이걸 다 토탈 양인이라고 하는데, 양인살 들어있는 사람들 보면 다 순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냥 비겁, 뭐 임성, 비겁 이렇게 힘을 받은 것뿐이야. 힘을 받은 것뿐이라고. 그거를 강하다, 포악하다, 뭐 무슨 칼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 거라고.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고 그 사람을 포악하다고 말하지 않잖아. 하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양인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무조건 다 비겁이니까 이제 무호의 경우 빼고 무호는 이제 이건 인성이니까 여기 빼고 양인이라는 건 보통 비겁의 이제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내린 판단이나 행동에 후회가 없구나. 자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옛날 말대로 하면은 뭐 사람을 뭐 백정이다. 도살장에 있다. 그러면 이 신약하면 무서울 거 아니야. 그지? 소 잡아놓고 불쌍한 소를 내가 괜히 죽였나? 저 불쌍해서 어떻게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비겁이 있는 사람은 뭐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미안하다 야 내가 너 죽였네. 이러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인다고. 예, 자기가 한 행동이니까. 거기에 그냥 자신을 갖고 하는 것뿐이니까. 뭐 의사가 만약에 신약해봐. 사람들 배 열어놓고 옆에 물어본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나 이거 내가 아는 게 맞는가? 이렇게 막 주대 없이 행동하잖아. 그럼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의사들도 양인이 있는 게 이제 자기가 그 시술한 수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지. 자신감 없는 사람한테 우리 몸을 맡기진 않잖아. 확신 있는 사람한테. 그렇지.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격이 괴팍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보통 책에는 그렇게 해놓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양인 보면, 그거는 이제 책만 보면서 공부한 사람들 이제 그렇게 아는 거고, 너도 이제 상담 많이 해서 알겠지만, 양인 있는 애들이 되게 순한 애들 많아. 예를 들어 이런 사주도 양인이야. 그 효과. 아이씨, 그거 얘기하면 어떡해.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내 사주인데. 이게 다 양인이라고, 이게. 양인이 양도 있고, 음양인도 있어. 그래서 이런 사주도 괴상하고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 옛날식으로 표현하자. 뿌리가 강하니까. 다 근거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사주 갖고 너무 성격이 포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라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